네, 오늘 35번째 시간이고 먼저 어나운스먼트로는 이번 주 금요일날 퀴즈가 있고 내일인가요? 네. 위너 필터링과 칼만 필터링 위주로 할 거예요. 자, 리뷰를 합시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sequence observation이나 아니면은 vector observation으로 바꿔서 estimation detection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observation 자체를 invertible한 매핑을 통해서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을 invertible한 매핑을 통해서 sequence observation이나 vector observation으로 바꿀 텐데 주로 이제 sequence observation으로 바꾸는 문제를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통 우리가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statistical한 어떤 그러니까 probabilistic한 랜덤 observation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특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sufficiency를 이용해서 압축을 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랜덤 벡터가 주어졌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sufficient statistic은 예를 들면 그거의 average다. 그러면 확 줄였죠. 그때는 invertible한 오퍼레이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non-trivial한 sufficient statistic은 non-invertible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를 일종의 압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트리비얼한 sufficient statistic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랜덤 벡터 오브저베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인버티블한 매트리스를 곱해요. 그러면 똑같은 길이의 벡터로 바뀌겠죠. 랜덤 벡터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아까 인버티블한 매트리스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복원이 되죠. 이것도 sufficiency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길이로 가니까 observation과 sufficient statistic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이 있을 때 그것이 band limited든 time limited든 주어졌을 때 resolution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국은 uncountably infinite 개의 값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invertible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countably infinite로 바꾸거나 finite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압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걸 했죠? 어떤 걸 기억해냈죠? Nyquist sampling theorem을 기억해냈어요. Nyquist sampling theorem이 하는 게 뭐예요? finite energy band limited signal이 있을 때 정확하게 스테이트라면 이런 거예요. Given an energy signal이죠. X of t가 있어요.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게 뭐예요? 시노미 시스템 첫날 배우죠. 그렇죠? Finite energy signal이라는 뜻이에요. 즉 XT의 매그니티움 스퀘어에서 접근한 것이 finite한 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만약에 어떻다는 거죠? 이 시그널이 지금 이게 에너지죠. 그렇죠?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에너지죠. 맞습니까? 이것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finite한 -w에서 w 사이에서의 에너지와 같은 거죠. 즉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w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게 디어렘이에요? X of t는 finite energy signal이고 strictly band limited일 때 뭐가 성립한다는 게 Nyquist sampling theorem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X of t를 샘플에서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써봐요. 한 번에.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되죠. X of t는 summation n이 -1 돼서 무한대
x of n divided by 2w 그 다음에 sync 2w t minus n over 2w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sync 2w times t는 어때요? strictly band limited죠.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까지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는 그렇고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어때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first zero crossing이 2w분의 1마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first zero crossing이 플러스 마이너스 2w분의 1 그 다음에 2w분의 2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오리지널 시그널을 이거는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deterministic 시그널이고 얘는 뭐예요? 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의 리덕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무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한에 대해서 좀 과학 동화라든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봤으면 예전에 이거 무한의 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론이 뭐냐면 무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수학자들의 대충 중론인데 제가 알기로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는 uncountable infinity 알겠어요? 셀 수 없게 무한한 거. 그다음에 하나는 셀 수 있게 무한한 거. 이렇게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뭐 RF0, RF1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월간 뉴턴이나 뉴턴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면은 서점 가서 좀 그런 거 좀 봐요.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어떻게 됐다고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를 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로 바꾼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equality가 어떤 센스로 equality라고 그랬어요? 본래 정말 이것이 인버터블한 오퍼레이션이라면 이것이 적어도 이 왼쪽 텀과 오른쪽 텀, 오른쪽도 함수죠, 그렇죠? 극한을 취하고 나면 어떤 함수잖아요, 그렇죠? 이 두 함수가 equal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everywhere equal이란 뜻이에요. 본래는 그렇게 돼야지 이 uncountable infinite 개의 information이 countably infinite 개의 information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finite energy constraint 안에서 이렇게 strictly band limited 어쩌고 해봐야 이 equality는 뭐라고요? 네, mean square sense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L2 센스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L2 센스로 equal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의 로스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다 쓰지 맙시다. 다음 페이지에 쓸게요. 그러니까 샘플링 디어렘처럼 많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한테 알려진 게 없으면서 또 샘플링 디어렘만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한테 잘못 알려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이게 샘플링 디어렘인데 봅시다. 좋은 이그젠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x1 of t를 제가 sync 2wt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2w 마이너스 2w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시그널을 샘플링 디어리에 따라서 알겠어요?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보세요. 이 시그널은 그냥 딱 주어지면 일반적으로는 몇 개가 필요해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점 1대1 매칭이 필요하죠. 그래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각각의 t 값에 대해서 요 위에 함수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시그널이 strictly band limited 돼 있다는 정보만 처음에 알고 여러분이 샘플링 디어렘 조금 전에 앞에 있던 거 딱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그널을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w 플러스 마이너스 2 over w 딱 샘플하면 어떻게 돼요? all 제로고 딱
t가 제로에서만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컨스트럭트를 해요. 자, x0에서는 sync 2wt를 곱하고 x 1/2w에서는 그거가 오른쪽으로 1/2w shift 된 거 이렇게 곱하면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없어지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x1/t는 샘플링 티어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잘 생각해요. 알겠어요? 우변에서 리컨스트럭트 한 거랑 오리지널 시그널이랑 완전히 일치하죠. 맞아요? 예. 이때는 everywhere 일치하니까 말 그대로 invertible operation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x2/t를 이제 바꿔요. 여기를 빼먹고 이렇게 바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4w에서 요 값이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해요. 제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로로 바꿔치기 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x2/t는 finite energy 시그널입니까? 그렇죠. 한 점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얘는 strictly band limited예요? 네, 그렇죠. 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확인할 텐데 파스바즈 릴레이션을 쓰려면 한 포인트 바꾸면 안 달라지죠. 푸리에 트랜스폼이. 왜냐하면 인티그럴 트랜스폼이니까 한 포인트 바꾼다고 인티그럴 값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네, 똑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every n/2w마다 샘플링을 해봐요. 이 시그널을. 자,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그 식에 보면 왼쪽에는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고 오른쪽은 시리즈가 있었죠. 자, 그 시리즈를 생각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우변은 x1/t가 돼버린다고요. 좌변은 x2/t인데. 자, 이제는 두 시그널이 여러분이 everywhere 같지 않다는 건 뻔히 알죠. 여기서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센스로 같아요? 일단 almost everywhere는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L2 센스로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그널 두 개만 비교하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L2 센스로 같다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L2 센스로 두 펑션이 같다는 게 아니라 오른쪽의 시리즈가 아까 그 앞에 디어렘에서는 왼쪽의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으로 L2 컨버지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약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시리즈랑 오른쪽에 시리즈가 이미 수렴했잖아요. 그렇죠? 한 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렴성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른쪽에 있는 그 시리즈가 왼쪽에 있는 시그널이랑 almost everywhere 그냥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스트롱한 경우예요, 이 경우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시리즈를 트렁케이트를 해요. 어떤 캐피탈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까지. 그럼 좌변에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잖아요. 걔 두 개를 빼요. 그래서 절대값 취하고 제곱하고 적분해요. 즉 에너지를 구해요. 그럼 그 에너지가 캐피탈 n이 커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한다는 게 샘플링 디어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L2 컨버전스예요. Sequence of Functions가 L2 컨버지 한다는 게 오리지널 디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almost everywhere equal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면 everywhere equal도 아니죠. 컨버지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invertible operation이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 보이잖아요. invertible 해요? 안 하잖아요. 자, 이제 더 엽기적인 걸 해볼게요. x3/t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x3/t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모든 유리수가 있죠. t에서. 맞아요? 네. 모든 유리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임의의 무리수만큼 시프트를 해요.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루트 2만큼. 루트 2는 무리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루트 2를 찾아요. 어딘가 있겠죠. 이게 2w 때문에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루트 2를 중심으로 루트 2에서 유리수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다 샘플링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w는 유리수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뭐 봐도 되죠? 그러면 제로에서 샘플이 안 일어나죠. 제로는 유리수니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 유리수인데 지금 우리가 무리수만큼 시프트했으니까 요 각각의 위치에서는 다 오리지널 x1이랑 같죠. 그런데 모든 이제
유리수 더하기 어떤 무리수, 아까 루트 2, 그렇죠? 유리수 더하기 루트 2 위치에는 다 이제 0으로 세팅을 해요. 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 x3 of t라는 것은 x1 of t에 대해서 countably infinite 개의 포인트에서 서로 다르죠. 그렇잖아요. 루트 2 더하기 유리수에서 전부 0으로 셋했으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또 리컨스트럭트를 해요. 샘플링 한 다음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또 우변? 우변은 또 여전히 x1 of t가 나와요. 맞아요? 오리지널 시그널과 이제 한 포인트가 아니라 countably infinite 포인트에서 다르죠. 근데 almost everywhere는 같아요. 이 경우에도. 하지만 주의할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텀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 텀들이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를 논해야 되고, 그러면 샘플링 디어렘은 L2 컨버전스를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버터블 오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처음엔 제가 인버터블 오퍼레이션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샘플링 디어렘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아니에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in L2 컨버전스 센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야구 시합에 출전했는데 선발 투수로 나섰어. 야, 뭐 어떻게 됐니? 퍼펙트 게임을 했어. 우와, 퍼펙트 게임 어떻게? 초구 던지고 스트라이크 던진 다음에 내려왔어. 이건 퍼펙트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사실 샘플링 디어렘에서 말하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묵계를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사기죠. 근데 엔지니어링 할 때는 왜 사람들이 이런 묵계를 해요? 제가 말했던 이런 이상한 시그널들은 있지 않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생각나죠? 성준 씨. 롱롱하고 시노미 시스템 저한테 들었죠?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제 피지컬 월드에 있는 것을 매스더마티컬 모델링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과도하게 제너럴한 집합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같이 얘기했던 시그널들 있잖아요. 뭐 무리수에서는 싱크를 따라가는데 유리수에서는 다 0인 거. 그냥 우리가 다룰 때는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리얼 밸류도 펑션을 다루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근데 피지컬 월드에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할 때 그런 시그널 필요하겠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시그널들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뭐 그냥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되니까.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이런 데 논문을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Continuous Wave로 하다 보면 이 Infinite Sum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엉뚱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는 그냥 잘 쓰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꼭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초가 부실하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해석학 과목, 그 다음에 대학원 와서 메저 디어리, 프로바빌리티 디어리 정도는 들어야지 통신 신호 처리, 제어 이런 걸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안 하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요. 샘플링 디어렘은 그렇죠?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인버터블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모르고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떠드는 거랑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고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일 때는 또 어떻게 했죠? 샘플링 디어리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그냥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주어지면 거기에 샘플링 펑션이라는 걸 곱해요. 디렉 델타들이 유니폼하게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디렉 델타의 높이가 다른 펑션으로 바뀌죠. 여전히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그럼 그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상으로 바꿔서 자 봐라. 그럼 오리지널 스펙트럼이 있으면 샘플링 펑션은 샘플링 펑션으로 트랜스폼 되니까 이제 컨볼루션이 돼서 에일리어싱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면서 멋지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다르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했죠. 그때 나온 게 뭐였어요? Periodic Extension이라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 Time Limited Signal X of T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periodic extension을 해요. 그래서 이제 x tilde of t는 periodic 시그널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가정은 뭐예요? finite energy 시그널을 가정하고 있어요. time limited energy 시그널이고,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샘플링 디어렘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임 리미티드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유사한 디어렘을 유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하고 얘를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물론 x tilde of t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되니까 푸리에 시리즈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finite energy라는 걸 가정하고 여러분이 하면은 요 이퀄리티가 오른쪽 시리즈가 이 피리어딕 시그널의 한 피리어드 내에서 L2 컨버지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물론 조건은 더 필요해요. 이미의 finite time 시그널은 사실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finite 에너지 시그널이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에 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죠. 이게 타임 리미티드니까 이 시그널이 피스와이즈 스무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게 sufficient condition이에요. 알겠어요? 문제가 없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관련된 그거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 존재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의 푸리에 시리즈. 그거는 벡터로 바꾸면 되잖아요, 바로. 나머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continuous time series transform은 그게 뭐 equal이 될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 없어요. 알겠어요? 네, 다 sufficient condition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요것들이 어때요, 이제? 한 피리어드 내에서, 그렇죠? 얘를 타임 윈도잉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얘를 타임 윈도잉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코에피션트들이,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이 일종의 uncountable infinite 개의 인포메이션을 countable infinite 개로 압축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샘플링 디어렘 우리가 말했던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는 밴드 리미티드 에너지 시그널이죠. 그러면 x of f가 예를 들면 리미팅이 되어 있죠.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익스텐션을 하죠. 네, 이러면 어때요? 또 이렇게 되나요? 네, W마다 피리어딕 하니까 W분의 1 여기 좀 잘못 쓴 것 같죠? 그렇죠? KW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 주기를 생각하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가 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frequency domain windowing을 하고 여기 frequency domain windowing을 하면 이게 싱크로 바뀌죠. time domain으로 inverse transform을 하면. 그 다음에 잘 살펴보면 이게 각 x of t의 매 k over 2w에서 샘플링한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샘플링 디어렘을 좀 더 확장하기가 쉬워졌죠. 네, 이게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이제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일 때 어떻게 할 거냐예요. 자,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일 때 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한 셰넌 나이키스트 디어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 나이키스트 디어렘
디터미니스틱 버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것도 이름이 이제 좀 복잡해요. 책들에 따라서 그거를 무슨 위테커, 나이키스트, 셰넌 디어렘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스트랑 위테커는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그걸 드라이브 하지 않았어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했고 그거를 확장한 사람이 셰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샘플링 디어렘의 디터미니스틱 버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를 그냥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이렇게 얘기하고 랜덤 프로세스에 적용한 거를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귀찮으면 다 그냥 나이키스트 디어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조금 전에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요. 얘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고 여기가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이렇게 나누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비슷한 게 있으면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표를 만들어 보면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할 수 있죠. 첫 번째 뭐가 차이가 있죠? 뭐가 공통점이죠? 커머널리티랑 디퍼런스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커먼한 거부터 볼까요? 커먼한 거부터. 왼쪽은 뭐였어요? 이거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고, 그런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이제 디퍼런스가 나와요. 뭐죠? 여기서는 밴드 리미티드 아까 뭐였어요?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었죠. 특히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밴드 리미티드까지 똑같은데 대상이 파이나이트 에너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한 디어렘이에요.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파이나이트 파워죠.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거예요. 참고로 파이나이트 에너지는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X of T라는 시그널을 적분했죠. 적분해서 제곱을 해서 적분했죠. 그래서 파이나이트한데 이 파이나이트 파워는 어떻게 정의돼요? 이게 좀 어렵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에버리지 파워,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랑 정의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랑 좀 더 가까워요. 알겠어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X of T와 X of S를 어떤 서로 같거나 다른 두 타임에서 이벨리에이트를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T와 S에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파이나이트한 거를 파이나이트 파워 랜덤 프로세스로 하는데 많은 책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요. 많은 경우에 파이나이트 파워 랜덤 프로세스를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거는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하죠. 여기는. 그쵸? 요 위에 거는 쓰지 않겠어요. 굳이. 말했지만 파스와즈 릴레이션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에너지 스펙트럼을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W에서 W까지 에너지 스펙트럼을 적분한 게 같다.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좀 알아야 돼요.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에서는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게 모든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연애 씨는 이미 알고 있는데 세컨 오더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RxX t-s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t와 s의 차로 나와요. 참고로 이거 확장하는 거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 페이지짜리 논문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인 non-stationary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러면 지워버릴게요.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스테이셔너리로 안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으로 학교에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 피블즈 책으로 배웠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Autocorrelation 펑션이 t-s 함수니까 그걸 타우로 바꾸고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게 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사실은 그거는 Ysen Stationary만 적용되는 거고 일반적인 non-stationary일 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처럼 t와 s의 함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s를 t 플러스 타우로 바꿔요. 네. 그까지는 똑같은데 문제는 t 빼기 t 플러스 타우의 차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먼저 t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해요. 타임 에버리지를. 그 다음에 타우의 함수만 나오잖아요. 그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게 파워 스펙트럼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밴드 리미티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랑 어떤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까지 적분한 거랑 파워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리지널 셰넌 나이키스 디어렘은 Ysen 스테이셔너리 이용인데 다 사람들이 확장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거의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세팅이고 아까 보면 아까 디어렘을 그대로 썼죠? 기억납니까? 조금 전 앞에 있던 제가 나이키스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했던 걸 다시 쓴 거예요. 그렇죠? 패럴러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까지는 가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벌써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은 어떻게 달라요? 결론은 x of t. 좀 다르게 쓸게요. 똑같이 쓰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x of n over 2w sync 2w t 마이너스 n over 2w 시 x of t 이거예요. 알겠어요? 민 스퀘어 센스로 좀 트렁케이트 했죠. 마이너스 n에서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네. 그럼 이제 이거는 n 캐피탈 n 값이 바뀌면서 sequence of functions죠. 그렇죠? 이 sequence of functions가 즉 시리즈가 여기서는 썸이니까 시리즈죠. 시리즈가 오리지널 시그널로 L2 센스로 민 스퀘어 센스로 컨버지 한다는 게 디어렘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헷갈릴 거니까 이것도 다시 써볼게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쓰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즉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요 점점점은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제가 굳이 안 썼어요. 다시 봐요. 오리지널 시그널이랑 파셜 썸의 에너지죠. 차이의 에너지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캐피탈 N이 커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셰넌 나이키스 샘플링 디어렘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차이점은 랜덤 프로세스죠. 이제 캐피탈 X를 써야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적어도 첫 번째 줄은.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타겟이지만 여기는 랜덤 프로세스가 타겟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x of t로 수렴을 하는데 이것도 in L2 센스예요. 근데 두 개가 말이 달라요. 사실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매 타임, 모든 타임 t에서, 그렇죠? 모든 타임 t에서 이게 li 베리언스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t를 픽스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저 왼쪽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고 하나는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죠. 그래서 이게 sequence of random variables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L2 컨버지 하는 거죠. 그게 몇 개 있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셔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럼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막 섞어 쓰죠. 다시 얘기하지만 결론을 잘 보세요. 결론을. 이게 everywhere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버터블 하지 않아요. 이걸 무한대로 보낸다고 해서 오리지널 시그널이 일반적으로 복원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리지널 랜덤 프로세스가 복원되지 않아요. 근데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하나 던지고 퍼펙트 게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장을 한다면. 근데 엔지니어링 센스로는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예. 수학적으로 이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인버터블 오퍼레이션이면 sufficiency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버터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샘플들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 랜덤 프로세스 캐피탈 YOT가 오브저브 될 때 걔를 샘플링 할 거거든요. 밴드 리미티드 오브저베이션이면. 근데 걔가 sufficiency가 사실은 유지가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어떤 센스로? 인버터블이라는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또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sufficiency 정의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이게 문제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묻게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쪽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집합이 있어요. Finite Energy Deterministic Signal. 거기서 두 개의 서브셋을 봤어요. 하나는 Strictly Time Limited Signal Set, 하나는 Strictly Band Limited Signal Set. 그래서 둘 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시그널 셋에서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를 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를 바꾸는지 봤어요. 핵심은 뭐예요? 불리의 시리즈예요. 끝났고 이제 랜덤 프로세스예요.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에서 또 Strictly Band Limited 랜덤 프로세스와 strictly time limited 랜덤 프로세스 집합을 볼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해결했어요.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셔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으로 이제 남은 부분이 뭐냐면 strictly time limited 시그널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걔를 어떻게 discretize 할 것이냐예요. 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게 all second order random processes가 있어요. 이제 뭔지 알죠? 그렇죠? second order random process가 여기서 보면 하나는 strictly band limited, 하나는 strictly time limited인데 이거는 셔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으로 해결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KL expansion이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아까 디터미니스틱일 때 잘 생각해보면 어프로치가 똑같았어요. 그냥 타임 도메인 상에 있던 거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똑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랜덤 프로세스가 오저브 되잖아요. 그럼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맞아요? 그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상으로 갔죠. 그래놓고 그 프리퀀시를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얘는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죠. 그러면 그냥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일 때는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디터미니스틱일 때는 스트릭트리 타임 리미티드면 타임 도메인상에서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해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낸 거고, 스트릭트리 밴드 리미티드면 거꾸로 어때요? 한번 트랜스폼 한 다음에 똑같이 한 거예요.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해서. 그런데 랜덤 프로세스에서 주의할 게 있죠. 제가 정호 씨랑도 얘기하면서 정호 씨가 옛날에 실수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수업 좀 들으라고 막 꾸짖었죠.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걔의 샘플 패스가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랬을 때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써야죠. 샘플 패스는 probability space가 있으면 어떤 오메가에 대해서 그렇죠? 딱 주고 나면 이제 t의 펑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서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게 존재하느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컨퍼런스에서 X of T 있지? 그럼 X of F가 있어. X of F는 뭐냐면 얘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of X of T다 하잖아요. 이 순간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했던 거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알겠어요? 네. 그냥 프리퀀시 도메인상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안 통해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면 리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리서치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일종의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는 지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 300년, 400년 후에 할 거예요. 3, 400년 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3, 400년 후에는 틀림없이 그 퓨전이 될 거예요. 퓨전. 그러니까 핵융합이 될 거예요. 핵융합이 되면은 우주선을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핵융합기를 싣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때요? 이제는 LED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LED로 태양광 조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큰 우주선 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면서 그냥 천년 만년 100세대, 200세대 하면서 우주를 떠돌아다닐 수가 있게 돼요, 인류가. 산소도 다 만들어내고 에너지만 있으면 다 합성하면 되거든요. 우주에서 떠다니는 입자들 포획해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2, 300년 지나면 막 우주를 떠돌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이런 소리 하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알파 센타우리를 지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랬나?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망망대해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세대까지는 그 다음 별까지 못 가.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아우터 리미트를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뉴 프론티어가 없어요. 예, 케네디가 그 미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죠. 그렇죠? 예, 달로 가자. 뭐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이 리서치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개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옛날에 그 탐험 시대라고 해보세요.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이럴 때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려져 있지 않는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학생들 중에서는 KL 익스펜션이 뭔지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수업보다는 제가 여러 번 이 학기를 통해서 이제 다 끝나가지만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자, 상준 씨.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잘 모르겠으면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정호 씨한테 얼마 전에 제가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은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리터러처 서베이를 좀 해요. 알겠어요? 예, 찾으면 다 있어요. 예,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리서처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리터러처 서베이를 좀 해야 돼요. 논문을 좀 읽어요. 제발. 알겠어요?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이거 안 하고 이거 두 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긴 했지만 이건 기본으로 한다고 본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여러분이 이거 책 찾으면 KL 익스펜션으로 있어. 그렇죠? 볼 필요 없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리터러처에 없는 걸 나중에 정말 해야 될 때 여러분이 무능력자가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정석 참여 봤을 때 좀 풀 수 있죠. 처음에는 집합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못 푸는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혈하죠. 네. 그 문제 직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혼자서.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하기 전에 뭐예요? 겨울 방학 때부터 정석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 말하면서 잘 나가다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제 완전 꽝이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모범 답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모범 답안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뭐예요? 모범 답안이 사실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나.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리터러처 서베이, 스케일 익스펜션 이거 하면 되지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때는 좀 미련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다음 챕터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럴 때도 참고 생각을 해봐요. 제일 처음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알겠어요? 그걸 자꾸 훈련하면 나아져요. 안 하면 그냥 똑같은 그냥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엔지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기회를 줘요. 스스로의 뉴런들이 생각할 기회를. 자, 그럼 봅시다. 타임 리미티드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랜덤 프로세스가 나타나겠죠. 이 랜덤 프로세스가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가 돼도, 그렇죠. 우리가 오브저베이션 윈도우가 0에서 t 사이면 그냥 나머지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세컨 오더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임의로 한 점 잡고 여기서 임의로 한 점 잡아서 걔 두 개의 코릴레이션 값이 파이나이트 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t와 s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 심플리파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0에서 t까지, 캐피탈 t까지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이 들어올 때 이거를 일종의 countably infinite계나 finite계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간단하죠. 그냥 이거를 n 등분 해가지고 그냥 evaluate 하는 거죠. 일종의. 할 수 있다면.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evaluate 하는 거예요. 또는 어때요? 얘를 piecewise constant approximation 해요. 예를 들면 zero order hold 같은 걸 쓰면 어때요? 아까처럼 샘플 한 다음에 zero order hold 하면은 얘가 이렇게 쭉 바뀌죠. 수학과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특별한 경우에 샘플 펑션이라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쓰진 않겠어요.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이게 그냥 벡터로 바뀌죠. 맞아요? 이렇게 쭉 샘플링 하면 이게 벡터로 바뀌어요. 파이나이트 랭스로 바뀌어요. 물론 어때요? 이게 sufficient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로 됐어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리서치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의 리서치. 주의할 건 뭐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막 tons of papers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터러처 서베이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논문 다 써놓고 딱 서미션 했더니 바로 다음날 에디터 인 치프가 sorry, this research is done 30 years ago 이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 졸업이다 이랬더니 this research is done 30 years ago. 실제로 우리는 좀 덜한데 기계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PhD 코믹스에 보면 그 사람이 전자과로 들어갔다가 스탠포드 잘리고 기계과로 가서 졸업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렇죠? 예. 제가 컷을 보내줄게요. 여러분이 원하면. 만약에 이제 논문에도 블로그처럼 누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논문에도. 예를 들면 이제 이 저널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가장 최근 게 있어요. I'm scoop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벌써 해버렸네. 스쿠프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스쿠프가 있었죠. 저 누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스쿠프는 내가 논문에서 뒤졌다는 거예요. 하려고 했던 게.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 논문에 관심이 있으면 뭐 누구의 뭐 페이퍼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페이퍼가 관심이 있으면 준호조의 논문을 읽으라고 했는데 쓴 사람 준호조예요. 예. 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16년 전에 저 16년 전에 아까 그 사람이 이 논문에 관심이 있으면 준호조의 논문 이렇게 달려있으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어요. 흔히 일어나요. 흔히. 알겠어요? 우리는 좀 덜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좀 뭔가 새로운 것 같잖아요.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러면 대부분이 리터러처 서베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네,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하진 말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게 뭐예요? 하려는 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는 uncountably infinite계를 countably infinite계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finite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아니 뭐 finite한 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잘 봐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필요로 했던 걸 한번 써봅시다.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니까 세컨 오더 모멘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평균은 먼저 0이라고 합시다. 예. 왜냐면 0이 아니면 빼버리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죠. 네. 얘는 뭐 finite하고 그렇죠. 모든 t와 모든 s인 0 to t. 네. 이거 말고는 딱히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쓸 수 있어요? 똑같이 기대값은 0일 거고, 그렇죠? 이제 벡터니까.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죠. 맞습니까? 뮤라고 할까요? 뮤x cxx. 얘는 어떻게 돼요? 사실 요 녀석과 유사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exactly 샘플링을 딱딱딱딱 했으면 요 놈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되겠죠. ij 컴포넌트가 이 매트리스의 이 cxx라는 매트리스의 ij 컴포넌트가 여기서 i번째, 여기서 j번째 뭐 이런 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뭐예요, 이게? 당연히 코밸런스 매트리스니까 뭐겠어요? 네, 여러분들 딱 보면 생각이 나야죠. Symmetric,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리스가 되죠.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Positive, Semi-Definite라는 정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그렇죠? 똑같이. 네. Two variable function의 positive semi-definiteness에 대해서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의를.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W를 내적하면 이게 항상 0 이상이죠. 이게 positive semi-definiteness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논문마다 좀 다른데 스탠다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펑션 W를 찾아요. 임의의 펑션. 그래서 임의의 펑션에서 ti, 그렇죠? 그다음에 rxx, ti, tj, w, tj, 시그마, 1, x, x,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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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
더블 서메이션일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다든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요거를 또 쓰는 방법은 뭐냐면 임의의 WT에 대해서 요거랑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렵나요, 너무? 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조건을 주면은 W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RxX에 조건을 주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더 일반적이고 이 RxX, TS에 대해서 좀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은 같은 말이 돼요. 적분으로 나타낸 거랑. 네. 왜냐하면 구분 구조법으로 생각하면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KL 익스펜션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랜덤 벡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랜덤 벡터에 대해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셰넌 나이키스 샘플링 티어렘을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에 적용한다고 해보세요.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는 뭔지 알죠? Y센 스테이셔널이면서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렉탱귤러로 나온 거죠. 걔한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이 걔를 그냥 샘플링 하면 되죠. 밴드위스의 2배 역수로. 그러면 어떤 재밌는 일이 생겨요? 샘플된 값들이 uncorrelated random variables가 되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참고로 랭스를 m이라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너무너무 주의할 거는 제가 앞으로 xm이라고 쓰는 것은 x의 m번째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보통은 벡터 x가 있으면 이 m번째 엔트리를 xm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제. 한동안 아니에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한동안 아니에요. 주의를 하세요. 이거 헷갈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쓰면 너무 달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베리어블을 쓰면 일부러 이렇게 쓰겠어요. 할 수 없어요. 노트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이렇게. 아까 그 셰넌 나이키스 티어렘에서 어때요? 싱크들은 어때요? 다 서로 오토고널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too good to be true라고 했죠. 뭘 원하냐면은 x, m, x, n은 어떤 시그마 m 스퀘어의 델타 mn uncorrelated 되면 좋겠어요. 요 랜덤 베리어블들 잘 보세요. 이게 랜덤 벡터죠. 오른쪽도 벡터입니까? 랜덤 베리어블 곱하기 이건 디터미니스틱한 벡터예요. 아까 싱크 펑션에 해당돼요. 쉬프트한 싱크 펑션. 알겠어요? 당연히 VM과 VN도 오토고널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되는 XM, VM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셰넌 나이키스 디어렘에서 한 거예요. strictly band limited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한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유사하게. 알겠어요? simplify and visualize에 딱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혼자 산다면 엄청나게 범핑 어라운드 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리서치를 할 때는. 알겠어요? 다 죽은 가지들 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쭉 스무드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랜덤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미는 제로고 코비리언스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일 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잘 봐요. 여기서는 당연히 카운터블 인피니트계로 바꾸려는 거잖아요. 목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썸이 1에서 무한대까지고 어떤 랜덤 베리어블 xm의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pm of t고 여기서 xm은 똑같은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uncorrelated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VMT와 VNT는 적분하면 델타 MN이 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고로 XM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 X sub M은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어요? X 벡터로부터 B들을 알면 X sub M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죠? B sub M을 내적하면 M번째 텀 말고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떤 K번째 XK를 알고 싶으면 BK를 곱해서 적분하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 디스크리트한 점들을 다 구할 수 있죠. 값들을. 차이는 뭐야? 앞에랑 얘가 랜덤 베리어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랜덤 시퀀스로 바꾼 거. 알겠어요? uncorrelated 되어 있고 가우시안이면은 uncorrelatedness가 인디펜던스니까 더 좋죠. 그렇죠? 인디펜던트 해버리면. 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요. 그걸 봅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uncorrelated 있고 얘들은 orthogonal하고. 그럼 벌써부터 느낌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그냥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 차례 학부 때부터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썸이 나올 때 더미 베리어블은 같은 거 쓰지 말아줘. 그렇죠? 네,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M'이라고 합시다. 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만약 uncorrelated를 만들 수 있다면 뭐가 돼요? 얘는 지금 뭔가 빠졌죠. 트랜스포즈가 있어야죠. 지금 얘는 오소고나라하게 못 만들죠.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들이 서로 다른 인덱스에 대해서 uncorrelated 되어 있으면 싱글썸으로 바뀌죠. 얘는 시그마 m의 스퀘어에 볼 때 델타 mn인데 델타는 없어지고 vm 트랜스포즈.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뭐죠 이게? 어떤 C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오소고날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되죠. 예. 시메트릭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리스는 오소고날 아이겐 벡터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제가 곱해봐요. 우변에다가 C, B의 M 하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이거 똑같고 우변은 어때요? 여기다 B의 여기다 M'이라고 합시다. 헷갈리지 않게. 네, 어떻게 되죠? B의 M 곱하면 여기서 캐피탈 M'이 M일 때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즉 뭐냐면
C의 아이겐 벡터들과 아이겐 밸류들을 찾으면 되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C를 우리가 V를 많이 쓰죠. 그렇죠? CV는 람다 V in 람다 M, VM 페어들을 찾아요. 그러면 얘가 C의 아이겐 밸류고 얘는 corresponding 아이겐 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C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 람다 V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게 C가 시메트리 하면 얘를 특별히 오토고널한 놈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요거는 V1, V2, 따따따, VM 람다 1, 따따따, 람다 M V1, 따따따, VM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얘를 어때요? 먼저 얘랑 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해진 걸 또 곱해요. 해봐요 손으로.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람다 m은 시그마 m 스퀘어고 vm 이 vm이란 얘기죠.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잘 봐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해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페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가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B에 M을 곱해요. 내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뭐가 나와요? XM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언더스코어는 없죠. 알겠어요? 그럼 이 XM들을 가지고 언더스코어가 없어야죠. 그러면 여기 M을 1에서 캐피탈 M까지 쭉 찾으면은 캐피탈 M개가 나오죠? 이때는 아직도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랭스 M이고 캐피탈 M이고 이것도 다 붙이면 랭스 M이죠. 여기서는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시그마 XM VM. 그런데 이 짓을 우리가 왜 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임 리미티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에서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게 KL 익스펜션이에요. 잘 기억을 해요. 여기서 참고로 일반적으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C가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고 했으니까 이 람다들 중에서는 0인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C가 인버터블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캐피탈 M개가 다 필요 없고 캐피탈 N개만 넌제로 아이겐 밸류를 가질 수 있죠. 그때는 이때도 줄일 수 있죠. 본래 오리지널은 캐피탈 M개인데 랭스가 그렇잖아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해봤더니 넌제로 아이겐 밸류가 캐피탈 N개, M보다 작은 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넌제로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만 곱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썸이 N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컴프레스가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랜덤 벡터 오브저베이션도 줄일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할 건 뭐예요? 주의할 건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할 때 에더티 화이트 가우션 노이즈가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걔는 풀랭크로 쫙 스팬을 해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랜덤 프로세스들은 일종의 랭크 디피션트 할 수가 있어요. 노이즈는 빼버리고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제로만 벌어도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잠깐 이상한데? 제로라고 하더라도 얘가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했지 independent 하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랜덤 벡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probability theory를 보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제로예요. 제로. 근데 제로라는 게 뭐예요? 베리언스가 제로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L2 센스로 제로예요. 그렇죠? 예. 근데 랜덤 베리어블이 제로라는 얘기는 L2 센스로 랜덤 베리어블이 이때는 almost surely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버려도 돼요. 그거. 알겠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랜덤 시퀀스가 제로로 갈 때는 막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근데 랜덤 베리어블이 제로면 버려도 돼요. 베리언스가 제로면 그건 almost surely 제로예요. 그거는. 제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고 있으면 제로만 보이는 거죠. almost surely. 아무 정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컨스탄트 랜덤 베리어블은 정보가 없어요. 알겠어요? 제로가 이제 2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게 그래서 벡터 버전이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뭘 했나? 그럼 우리가 아까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벡터일 때 뭘 했죠? 제일 먼저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사실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죠. 제로민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든 코베리언스라고 하든. 우리가 제로민을 가정했기 때문에. 넌 제로민일 때는 코베리언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했죠. 그렇잖아요. C를 어떻게 했어요? C에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페어를 찾아냈잖아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런 해괴한 투 베리어블 펑션이에요. 투 베리어블 펑션인데 특징은 있죠. 얘가 시메트리컬하죠. 순서 바꿔도 똑같죠. 왜냐면 저희가 expected value of xt, xx니까. 맞아요? 그럼 얘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떻게 정의될까요?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아까 요 t들을 캐피탈 T까지 m개로 쪼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piecewise constant로 하면은 요 식이 적분처럼 보이지만 서메이션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이거 보면 어떻게 되면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내적하는 거랑.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아까 이거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주어진 게 뭐예요? 기분이. 기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얘가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들은 to find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어때요? 매트리스 주어졌을 때 찾는 게 뭐예요?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페어를 찾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퀘이션을 뭐라고 해요? 프레드 홀름 인티그랄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The Fred-Hold'em integral equation. 예, 이 인티그랄 이퀘이션을 푼다고 해요. 이 찾는 거를. 알겠어요? 이 인티그랄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아이겐 펑션이죠. 페어를 찾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만족하는 페어의 개수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게 해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갑자기 좌절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찾아요? 네. 어쨌거나 수학적으로 이게 존재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였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이거였던 걸 기억합니까, 여러분? 넥스트 스텝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페어를 찾은 다음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자,
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기가 어떻게 될지. 자, 한번 볼까요? 차이점은 뭐죠, 여기서? 여기서는 캐피탈 M개 있죠. at most. 여기는 몇 개예요? 무한개라고 했어요. countable infinite 개. 아이겐 밸류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겐 펑션이 나오고, t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인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t와 s의 함수죠. 하나는 t, 하나는 s. 이렇게. 참고로 여기는 finite 개니까 컨버전스 문제 전혀 없죠. 여기는 있어요. infinite 개니까. 참고로 오른쪽의 지금 sequence of functions죠. 여전히 two variable functions죠. sequence of two variable functions가 two variable function으로 수렴하는데 이 컨버전스가 유니폼하고 absolute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 theorem을 뭐라고 하냐면 Morse's theorem이라고 해요. 여기 있어요. 몰스의 theorem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프레드홀름 인티그럴 이퀘이션을 풀면 오른쪽의 시리즈가 왼쪽으로 absolutely uniformly converg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슬한 사람이 틀림없이 어디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겠어요? 여기서 얻었을 거라고요. 네. 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상상이 가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 안 가죠. 제가 too good to be true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too good to be true인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트 익스페리먼트를 했죠. 우주 공간에 창문이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 내가 타고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한쪽 방향으로 G라는 속도로 움직여요. 네, 바닥이 있는데 위로. 그랬을 때 내가 지구상에 가만히 멈춰서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G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공간이 찌그러진 걸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아는 수학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때 하필이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막 나왔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솔직히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리터러처 서비를 전혀 안 하고 혼자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다른 물리학자들은 같이 막 연구하고 있었어요. 뭐 로렌츠 컨트랙션부터 해서 쭉 있었어요. 다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혼자서 오타쿠가 돼가지고 하다가 똑같은 걸 다 리드라이브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별로 저는 높이 안 봐요.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라도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시간만 갔으면 누구라도 했을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근데 일반상대성 이론은 얘가 진짜 대단한 놈이에요. 혼자 공부 다 해가지고 그걸 해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too good to be true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무개의 디어렘이 또 나온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은 스토리가 뭐였어요, 여기서? 그 다음 스토리는 뭐였죠? x에다가 pm을 내적하면 어떤 xm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xm은 제로민이고 xm과 xn은 시그마 mn 시그마 m이죠. 스퀘어의 델타 mn인데 이게 해보니까 뭐랑 같았어요? 이렇게 됐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되면 좋겠어요. 좌변을 채워봐요. 이제 그러면 좌변을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냐면 xm은 이렇게 구해지고 아이겐 밸류를 벡터를 이용했죠. 네. 그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의 세컨 오더 모멘트들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나오죠. 걔를 어떻게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컴포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떤 무엇과 무엇의 프로덕트로? 랜덤 베리어블과 어떤 펑션의 프로덕트들의 합으로. 그래서 uncountably infinite 정보를 countably infinite 정보로 바꾸고 싶은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랜덤 벡터 x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과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의 곱의 합으로 나타나길 원하는데, 여기서 이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pm과 pn을 내적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델타 mn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제로민이고 언코릴레이티드 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고, 요게 결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왼쪽에서 랜덤 프로세스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로 압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바뀌어야죠. 먼저. 여기서 먼저 VMT와 VNT는 T는 0에서 T까지 델타 MN이고, 즉 오서 노멀하고, 그렇죠? 벡터들이 오서 노멀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V sub M을 곱하면 여기서 XM이 나오죠. 사실은 이게 imply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XM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expectation 구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랜덤한 건 요거밖에 없죠. 근데 X of T의 기대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제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대값이 제로가 나와요. 이것도 imply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M과 XN을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집어넣어요. M에 대해서 N에 대해서. 주의할 건 뭐예요? 하나를 T로 썼으면 하나를 S로 써야죠.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제가 말했지만 summation의 더미 베리어블, 인티그레이션의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은 같은 거 쓰면 큰일 나요. 네. T와 S로 써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꼴로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시그마 M 스퀘어는 람다 M이 되고 VM은
아까 말했던 VMT가 돼. 알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몰서스 디어렘에 나왔던 오토노멀 아이겐 디컴포지션 있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어떻게 찾아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페어를 쭉 찾는 거죠. 카운터블 인피니트 계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은 zero, mean, uncorrelated. 베리언스는 달라요, 그렇죠? 아이겐 밸류에 비례, 아이겐 밸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uncountably infinite gay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countably infinite gay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이게 뭐라고요? KL expansion이에요. 네. 참고로 K와 L은 누구냐면 카운앤과 랩인데 철자가 좀 복잡해서 내가 컨닝을 살짝 할게요.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KL expansion이라고 해요. KL expansion.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KL expansion은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time limited second order random process observation이 있을 때 그것을 countably infinite gay random variable로 바꾸려고 할 때예요. 알겠어요? 뭐가 필요하죠? 처음에 프레드-홀름 인티그럴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펑션 페어들을 countably infinite gay를 찾아서 그렇죠? 찾으면 어때요? 머서즈 디어렘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걸 KL expan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지난번에 finite observation일 때 가장 간단한 베이시스가 뭐였죠? finite duration 시그널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베이시스. 후리의 베이시스죠. 그렇죠? 한 바퀴 도는 거, 두 바퀴 도는 거 쭉 하면 되죠.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스트럭처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모든 컴포넌트가 다 나타나요. 예를 들면 한 바퀴 도는 놈의 랜덤 베리어블 곱해진 거, 두 바퀴 도는 놈의 랜덤 베리어블 곱해진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주어졌잖아요. RxS, T, 걔는 어떤 때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파이나이트 개의 넌제로 아이겐 밸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KL 익스펜션이 uncountable infinite를 countable 죄송합니다. 수업 있으세요? 네, 수업이요. 예. 저는 종강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countable infinity로 바꾸는데 어떤 때는 finite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countable infinity일 수가 있는데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후리의 베이시스인데 짝수 번째 것만 나타나요. 어떤 RxXTS에 대해서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